도덕은 약자의 무기다. 이런 얘기를 니체가 했어요. 그래서 앞뒤 맥락은 제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말은 정말로 맞는 말이에요. 그 말은 정말 정말 니체는 천재구나. 그 말을 제가 10년 전인가 20년 전에 읽었는데 도덕은 약자의 무기다 라는 말이 있어요. 니체가 한 말입니다. 저는 니체를 모릅니다. 그 니체 철학의 어떤 앞뒤 맥락을 모르고 이 말이 어떤 맥락에서 나왔는지 모르는데 그 말이 한국에서만큼 맞지 않나 싶어요. 저는 분명히 경제학적으로 BTS하고 유승준은 차이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조던 피터슨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도덕적으로 각성시키거나 뭐 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비트코인 얘기하는데 한마디만 드리자면 유승준은 아직도 용서하지 못한 여러분한테 제가 한마디만 드리자면 누군가가 여러분이 어떤 사정이 있는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여러분들을 악마시했는데 그걸 20년 동안 하고 있다면 여러분이 어떡하겠어요? 여러분이 어떠겠어요? 여러분이 친구나 여러분의 친척이나 누군가가 여러분을 그렇게 여러분 나름대로 사정이 있는데 20년 동안 악마시한다. 그리고 여러분 생각하기에 내가 그 사람한테 직접적으로 준 피해는 없어. 거짓말을 했대. 저는 이 이야기를 8년 전, 10년 전에 우리 자라나는 아이들한테 이야기를 할 때 경제하고 설명하면서 얘기를 할 때 거짓말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거짓말? 서태지도 거짓말했어. 복귀 안 한다고 했는데 복귀했잖아.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도 했어. 정치 은퇴한다고 돌아왔잖아. 근데 우리나라가 김대중 대통령에 대해서 거짓말했다라고 끝까지 물건을 지지 않잖아. 서태지에 대해서 끝까지 물건을 지지 않잖아. 저는 정치적인 어떤 관점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쓰고 있는 잣대가 과연 객관적이냐라고 저는 묻고 있는 거예요. 자라나는 세대한테. 유승준을 이해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분한테 제가 정말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비트코인 공부할 때가 아니에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그 루저인 마음을 달래야 돼요. 그러니까 루저인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는 여러분은 유승준을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할 게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좀 돌아보고 제가 권했던 영화를 보십시오. 그 조제 물고기 호랑이들. 그 영화를 보면 여러분의 얘기가 나오고요. 그 마지막 장면에서 여러분들이 오열하듯이 울어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의 상황이라는 것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 사람도 어쩌면 나같이 약자구나, 그냥 약한 거구나, 좋은 의도를 갖고 있었는데 따라가지 못한 거구나, 하지 못한 거구나라는 걸 살짝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는 굉장히 쉽게 생각합니다. 저는 제 아이가 예술을 했었기 때문에 제가 비트코인 20개 털어 넣었잖아요. 그리고 기계공학 전공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입장에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어떤 직업을 선택하는 건 자유잖아요. 이 대한민국 그게 보장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 직업이 젊었을 때 한때 돈을 벌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 나이가 들면 매력도 떨어지고 힘도 떨어져. 근데 그 젊었을 때 한때 돈을 벌 수 있는 그때 국가에서 몸으로 세금을 내래. 이게 군역이라는 게 세금이거든요. 옛날에 이게 근대화되기 전에는 조용조라 그래가지고 그 특산물하고 쌀하고 그 다음에 그 용역으로 세금을 냈잖아요. 그래서 모월 모시에 남대문 앞으로 모여라 그러면 모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하냐면 돌멩이 하역을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평등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어려운 개념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답이 없는 개념인데 똑같은 날 똑같은 시각에 사람들을 모아서 일을 시키면 평등한 거냐? 전혀 평등하지 않죠. 그날 놀고 있는 사람하고 외제 나가서 사업을 하면 상인으로서 사업을 하면 그날 100만 원, 200만 원을 벌 수 있는 사람을 똑같이 용역으로 모아가지고 예비군 훈련을 시킨다? 그게 공평한가요? 어떤 사람은 이걸 기회비용 개념이 여러분이 없어서 그런데 그러니까 남을 이해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은 내가 돌멩이 나르는 거나 유승준이 와서 돌멩이 나르는 거나 똑같다고 보지만 그 자체는 똑같아요. 근데 자꾸 물질 중심적으로 사고하는 거지. 그리고 물질 중심적인 사고에서 나온 도덕관념이라는 게 그게 원시적인 도덕관념이기 때문에 절망적입니다. 남도 이해 못하고 여러분 스스로도 이해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덕의 가장 기본은 뭐냐면 남의 입장에 서보는 거거든요. 연민이고 그렇게 연민이 없어가지고 사람이 어떻게 해. 그러니까 연민이 없으니까 이해력이 떨어지는 거고 비단 도덕적인 데서 여러분이 지금 실수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지성을 가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걸 뚫어야 돼.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중요한 게 아니야. 내가 보기 그거 먼저 뚫어야 돼. 그걸 먼저 뚫지 않고 유튜브 아무리 들여다봐야 발전이 없어. 정말 이 얘기는 하고 싶고요. 정말 거북선에 이어서 진짜 거북선에 의해서 제가 진짜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잊지 않은 것을 우리가 믿고 있는 걸 제가 빨간 사과라고 오도클에서 말씀드렸는데 존재하죠. 거북선이나 이름은 존재하는데 여러분들이 온갖 지식을 여태까지 배웠던 모든 지식을 동원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거북선이 존재할 수 있겠어요?
그거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봤던 손해가 비단 거북선만이겠냐고요. 거북선을 통해서 여러분 손해 본 게 없겠죠.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BTS하고 유승준이 다르다면 저는 경제적으로는 다르지 않다고 얘기를 했는데, 다르다면 왜 다른지 저한테 댓글을 달아주시면 제가 정말 정독을 하고 설득력 있으면 답을 드릴게요. 뭐가 달라요? 다르다라고 이렇게 말만 하지 말고, 그게 무슨 공리도 아니고 다른 걸 증명하세요, 여러분이. 우리는 유승준을 한 번도 재판정에 세운 적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유승준의 변론을 들어본 적이 없는 거죠. 한마디로 야만적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리고 20년 동안 단죄를 하고 있다? 이거보다 야만적인 게 어딨어요? 재판을 한번 안 해봤잖아요. 그리고 그 변호를 한번 안 들어봤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이 한 가지 이해해 줄 수 있는 측면이 있다. 예체능은 워낙에 들어가는 비용이 많기 때문에 예체능 하는 사람들을 그 나이 때 똑같이 이 용을, 군역이라는 세금을 내게 하는 건 똑같은 비용 전가가 아니다 라는 제가 드리는 거예요. 그게 뭐 틀려요? 여러분, 손흥민이라고 그러면 딱 이해가 되잖아, 그지? 손흥민 뭐 군역이라는 세금을 여러분하고 똑같이 내라 그러면 불공평하다라는 게 여러분 팍 이해가 되잖아, 그지? 손흥민은 변호사 로스쿨 다니는 사람처럼 50대 40대 돈 버는 직업이 아니잖아요. 그럼 손흥민에 적용되는 게 왜 유승준에 적용하면 안 되냐고. 유승준의 다른 면을 제가 옹호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니에요? 그 정도도 이해력이 안 돼요, 여러분이? 그러면 절망이에요, 그냥. 그러면 그냥 저주하면서, 남의 삶을 저주하면서 사세요. 여러분들이 루저라는 거의 뜻이니까, 그게. 근데 제가, 여러분들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한마디 드리면, 저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이해를 합니다. 저는 30대 중반에, 애는 둘이고, 막막했을 때, 어떤 다큐멘터리를 봤어요. 디즈니에서 만든 것 같은데, 디즈니에서 만들었다니까 확 좀 떨어지죠. 근데 그게 저의 인생의 어떤 그런 굉장히 중요한 모멘텀을 주었어요. 되는 일은 없고, 아이는 둘이나 있고, 가장이고, 그런데 그 무슨 다큐멘터리였냐면, 이런 무동력 요트 시합이 있나 봐요. 캘리포니아에서 하와이를 가는지, 하와이에서 캘리포니아를 가는지, 그런 무동력 요트 시합이었어요. 그런데 한 팀을 이렇게 조명하면서 쭉 따라간 다큐멘터리인데요. 태평양 한가운데서 바람이 한 점 안 부는 거예요. 일단 1등 하는 걸 둘째치고 완주 자체가 지금 힘들어졌어. 한 8명인가 9명이 한 팀으로 이렇게 해서 젊은이들이 막 도전해보고자 하는, 요트를 좀 좋아하는 사람들은 도전해보고자 하는 그런 대회인가 봐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누구랑 팀을 할 것인지, 그 특기들이 다 있을 거 아니야. 그냥 아무나 태우는 게 아니라 지도를 잘 본다거나, 아니면 조류를 잘 안다거나, 아니면 응급시에 어떤 조치를 잘 한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특기들에 모아가지고 팀을 짜서 훈련도 하고 한 다음에 딱 하는데, 태평양 바다 한가운데서 바람이 하나도 안 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장을 하는 친구가, 이제 선장은 투표를 뽑습니다. 이제 시합을 시작하기 전에 이제 여러 가지를 보고 선장을 이제 뽑는데, 근데 자세하게는 기억이 안 나는데요. 정말 감정이입이 되더라고요. 내 상황이 저 상황이다. 돌아갈 수도 없고 갈 수도 없고, 바람은 한 점 안 불고 바다 위에 둥둥 떠 있다. 근데 여러분, 선장이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그때 선장에게 가장 중요한 게, 다들 지금 배고프고 갈증에 비도 안 와. 지금 지금 패닉에 빠져 있어. 그때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거 보면서 지금 저게 내 입장이구나. 내 인생에서 지금 바람이 한 점 안 부는 지금 태평양 한가운데 있구나. 그때 선장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가만히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자리에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공포감에 질려있거나 절망하고 있는 팀원들을 볼 때, 그 팀원들이 그 선장을 보고 있을 때, 그 선장의 말을 할 수 없는 어떤 그런 비전, 신뢰감, 굳건함, 강건함, 그런 겁니다.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리고 이를 악무는 거죠. 본인은 얼마나 외롭겠어요. 그리고 버티는 거죠. 근데 저는 그 순간에 참 멋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바로 저런 것이구나. 인생이 편하고자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